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이란 주제로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려 합니다. 공부 방법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지난번에 설명했던 고교 학점제를 안 들으셨다면 영상을 보고 오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입 전형이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제가 설명하냐면 제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6학년 학생들 어머니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요즘도 대학을 수능으로 가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여기 표에 본 거는 2024학년도 교과 전형, 학종, 그리고 논술, 정시의 선발 비율을 이렇게 나타낸 숫자인데요. 인문계 기준으로 제가 표를 한번 봤습니다. 교과 전형 16%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학종 36%, 논술 8%, 정시 40%.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도 좀 많긴 한데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저 학생부 종합전형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비교과라든지 이런 거 학교에서 하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많이 귀찮아. 그냥 여기 보이는 정시를 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남자는 정시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정시에 재학생들이 몇 명이나 갈까요? 이 40% 중에 10%나 갈까요? 사실상 현역은 정시로 가는 비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현역들이 대학을 갈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면 교과예요. 여기 논술 보이죠? 논술 8%. 이것도 재수생들이 하는 거예요. 현역이 재수를 해서 실제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수시 때 논술을 넣는 거고, 그리고 정시 때 정시를 보는 거예요. 재수를 해도 안 바뀌는 게 있잖아요. 교과나 학종은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그걸 재수 한 애가 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은 수시에서 논술을 하고 정시를 하는 거고, 현역들은 교과 전형하고 학종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현역으로 대학을 간다고 그러면 교과하고 학종 준비를 하는 거고, 물론 수능 준비도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퍼센트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40% 가까이 되니까요. 자연계도 볼까요? 자연계도 보면 자, 교과 12%, 학종 40%, 논술 8%, 정시 40%. 그리고 여기 연세대 볼까요? 연세대 보면은 교과 전형이 247명에서 233명으로 줄고 학종이 315명에서 366명으로 늘었어요. 고려대도 보세요. 고려대도 432명에서 332명으로 줄었잖아요. 숫자가 줄었단 말입니다. 줄었고 학종도 665명에서 786명 늘었어요. 자꾸 이게 학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잘 생각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에서는 교과, 학종, 논술, 정시 이렇게 실제적으로 4가지 전형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학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특목고를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반고에서 사실 학종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학생부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교과 성적에 대한 반영률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럼 저 교과 전형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거의 대부분이 학종으로 흡수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학종이 맞다라고 보고 준비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퍼센트, 어느 정도 친구가 어느 대학을 가는지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아버님이 하고 학생이랑 같이 왔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시는 게 중학교 때는 올해를 받았고, 전체 올해를 다 받았고, 고등학교를 갔더니 2등이었어요, 2등. 반에서 2등을 쭉 해왔죠. 뭐 3등일 때도 2등일 때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가는 표를 줬더니, 건국대가 이제 적합하다고 나오고, 좀 올려 쓴다면은 이제 경희대하고 중앙대 정도를 쓸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애가 반에서 2등이고, 중학교 때는 뭐, 다 A를 받아, 전교 성차도 좋고 그랬는데, 이 건국대를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아버님이 대학 다닐 때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정도는 연고대 정도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 일반고등학교고, 그때 아버님이 대학을 다닐 때쯤 돼서는 특목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잘하는 친구들이 특목고 이미 갔고, 일반고 학생들이 남았고, 그리고 아버님이 대학 다닐 때는 50명이어서 2등이었고, 지금은 25명이지 않냐. 그럼 비율상 계산해 본다면, 그렇다면 아버님이 대학 다닐 때 한 5등, 6등, 뭐 7등 요 정도 되는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말이 되지 않냐라고 설득을 했는데 잘 믿겨지지 않나 봐요. 머릿속은 이해가 되지만 마음속으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요거는 현재 우리가 딱 당면한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몇 등을 했고 고등학교 몇 등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급이 얼마냐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고교 학점대가 되면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우리 애가 몇 등 정도 하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표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여기 표 좀 보실까요? 인문계 표가 보이시죠? 여기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면 제일 위에 0.3%가 서영고라고 되어 있어요. 0.3%가 뭐냐면 1000명에 3명이에요. 보통 고등학교가 한 학교에 300명 있으면 한 명이 서영고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중학교는 300명 있는 학교도 없죠. 그러면 전교 1등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인문계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2.2%가 서성하니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화여대인데 2.2%라고 치면은 반에서 1등보다도 앞에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서성하니 누적 비율인 거니까. 그 다음에 4.25%가 중경외시 교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 반에서 1등이라 했으니까 반에서 1등 해야 인문계열에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정시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지금 옛날에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나 뭐 지방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 사실상 지방권 학생들은 어느 정도 흡수해 갔었어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서울에 있는 학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54%가 건동홍수, 7.81%가 국승세단. 그러면 건동홍수는 건대, 동국대, 홍대, 숙명여대고 국승세단이면은 이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잖아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10% 정도 되는 친구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2등급이잖아요. 광명상가니까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상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 2등급 정도는 해야 어떻게 인문계열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인서울이라고 하는 대학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정시로 넣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고 이과라면은 한 3등급 정도 되니까 이과도 한번 볼까요? 이과를 보시면 여기 자연계라고 되어져 있고 제일 위에가 뭐예요? 의대라고 되어 있죠. 이과인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연고대가 아니라 의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대가 0.2%, 1000명에 2명 이렇게 의대를 가는 거고 의대가 끝나야 그 다음에 서울대 공대가 시작되는 거니까 서울 서영고가 그 다음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퍼센트 서성한이가 3.4%고 중경외시가 7.2%. 그러니까 한 단계씩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 광명상가 라인을 보면 한 20% 정도까지 되니까 한 3등급 대 친구들이 이과에서는 자연계 쪽에서는 이제 인서울권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차이가 현저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보통 일반 인문계, 뭐 중계동권이라든지 관악구권, 뭐 아니면 다산지역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3등급 이내죠. 우리로 치면은 뭐 반에서 5등이죠. 반에서 5등 이내는 들어야 그렇게 어떻게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넣어서 붙을 수 있다. 인문계열은 사실 그것도 어렵고 자연계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와서 이제 저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자연계 쪽으로 좀 아니지만 실제는 뭐 재능이 아니지만 자연계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좀 약간 말리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 수학 실력이 안 되면 자연계로 가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말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건데 이건 좀 아주 좀 깜짝 놀랄 만한 사건 같은 거죠. 이 문과 침공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이 정시때 교차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대학을 들어갈 때 문과나 이과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문과는 문과 시험을 보고 이과는 이과 시험을 정시해서 봤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재작년이죠. 작년 전까지. 그랬는데 작년도 들어간 친구들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문과나 이과의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나 이과는 같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 물론 다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또 같은 시험인데 이과는 미적분이나 기하까지 다 공부를 한 친구가 시험을 보는 거하고 문과는 이제 미적분은 공부 안 하고 확통까지만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똑같은 수학 시험을 본다고 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적분까지 공부한 친구가 수학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수학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과에서는 1등급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만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1등급이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에서 점수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교차 지원 사례, 신문에 뜬 거를 제가 그대로 캡처해 온 건데 교차 지원 사례를 한번 봐봐요. 지금 보면은 밑에서 여기 고려대 쪽 동국대 수학교육과라고 들어간다고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동국대 수학교육과나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를 넣을 정도 수준이라면 고려대 서문학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밑에도 볼까요? 동국대 화학과나 뭐 홍익대 실내 건축과를 들어갈 친구라면은 연세대 중어중문과를 들어갈 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밑에도 보시면 국민대 건축학부인데 뭐 그다음에 동국대 생명과학부 국승세단 라인에 있는 학교까지 들어갈 친구라면 한양대 문과를 바꾸면 경영학부, 한양대에서 경영학부는 또 문과에서 높은 학교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실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실력이 안 돼도 이과로 공부를 해서 문과를 넣으면 안 되나? 근데 그거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수학 공부나 좀 이과에 관련된 공부를 좀 착실하게 시키는 것을 좀 권해드려요. 실제 이렇게 해야 사실상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수학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냐? 제가 여태까지 있어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뭐 온라인 세미나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선행 부분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자, 앞으로 대입 흐름이 어떠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수능에서 아무래도 이과 계열에 있는 친구들이 유리함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문과 애들은 여전히 안 좋냐? 물론 그렇게 하는 부분을 뭐 건의도 했었으나 지금 올해 처음 시행된 거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시행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5학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대학별 고사도 마찬가지로 대상자는 적으나 위력이 있다. 이건 논술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의 그 대입 흐름에서는 비교과가 약화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뭐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소논문도 금지되어 있고 뭐 자율동아리든지 수상경력 같은 것들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요한 요소였는데 그런 것이 좀 약화되겠지만
교과의 정성평가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지는 거고요. 학종에서 또 학교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선택제,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지, 이 고교 선택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대입의 흐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일반고를 가더라도 좀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겠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문과를 선택한 친구라면 외고나 국제고로 가는 게 좋을 거고, 자연계를 선택한 친구들은 이제 과학고라든지 자사고 쪽을 가는 거죠. 물론 자사고는 문과도 충분히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가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상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이 학생부의 요소 중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그 생활 기록부에 써지는 게 있거든요. 담당 선생님들이 써지는 내용들을 잘 써야 되는데 내용이 뭘까요? 그냥 잘 써준다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독서를 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보고서를 썼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이런 자료에 나온 것들 중에도 어떤 보고서를 어느 정도 그 높이, 그 수준으로 썼는지도 중요한 거고, 그걸 발표했는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생활기록부에 자세하게 적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막 자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얼마 전에 소송도 있었잖아요. 생기부에 뭐 이상하게 적어줘서 뭐 자기가 떨어졌다 소송도 했는데, 사실상 담당 선생님들은 아주 중요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준비할지를 잘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국 자사고라든지 이 과학고, 외고, 이런 특목고 같은 학교들이 사실상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과 과정이 다르잖아요. 블라인드제라 어느 고등학교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교과 과정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이 학교는 전국 자사고구나, 이 학교는 과학고구나, 이 학교는 외고구나 하는 거를 입학사정관이 무조건 알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광역자사고나 지역의 명문고는 과거에는 좀 후광이 있었지만 이 생기부 내에서 후광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견해입니다. 그리고 약대, 우리가 생각하는 약학 계열이죠. 약학 계열, 약대나 의대, 이런 계열들의 아무래도 지원자율이 점점 올라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학생부의 경쟁력을 높인 다음 수능의 경쟁력을 높였으면 한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학생부 경쟁력을 높인 후 수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과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어떻게 준비할지 감이 오시나요? 잘 생각이 안 오신다면 제가 하나를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학습 플래너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서부터 어떻게 공부할지,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중1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그걸 통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가 자사고일지 과학고일지 아니면 외고일지 아니면 일반고 최상권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준비할지를 자세하게 플래너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화에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이 플래너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실제 입학할 때까지 실제 합격된 학생들, 그 학생들이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그 친구들이 참여했던 비교과 활동 등을 자세하게 저희가 그 하나하나 디렉션을
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실제 그렇게 한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습니다. 거의 100% 가깝게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중1 학생들이 이번에 자사고 갈 때는 경쟁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플래너보다는 더 해야 될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공부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디렉션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디렉션을 드리면 여기까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머님이 어떤 다른 분한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제 경험에 맞춰서 실제 준비했던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상상고나 하나고나 북일고, 과학고,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 경기북과학고를 실제 들어간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정확하게 제시를 제가 해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어떻게 비교 활동이라든 공부를 해왔는지를 알려드리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실제 그 학교를 가겠다고 하면 너무 욕심이 아닌가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디렉션을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아래에 그 댓글에 적힌 전화번호로 예약을 하신다면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 대입 흐름에 대한 정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이라든지 전화를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입 개편안이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시점, 엄밀히 말한다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시점에 대한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